유럽에는 일본과 닮은 나라가 둘 있습니다. 섬나라인 영국, 고고한 이미지가 연상되는 프랑스인데요. 일본은 특히 프랑스 문화를 동경해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왔고 프랑스도 그에 화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대부분의 프랑스 대학교에서 일본어학과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바로 그 이유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간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다름 아닌 한국어학과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등 보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문화유산을 가진 프랑스는 영국, 독일과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3위인의 순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죠. 프랑스인들은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자국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럽 문화라고 지칭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프랑스의 문화였거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 많죠. 프랑스 문화는 세계 지식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프랑스의 문화 콤플렉스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문화가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프랑스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게 되어 20세기 초까지 미국, 유럽의 주요 외국어로 불어가 지정되었을 정도이니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최고급이라는 이미지를 지닌 만큼 프랑스인들은 자국의 문화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는 생각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도 강해 보수적이죠. 단적인 예가 프랑스인들 대부분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다 현지인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불어로 대답한다고 하죠. 불어는 프랑스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프랑스의 문화 중에서도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인데요.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영어를 유창하게 해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는 아예 영어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자 프랑스의 학자, 예술가들이 불어를 사용하라는 성명서를 낼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한 프랑스 대표가 불어 가사가 아닌 영어 가사로 노래를 출품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그야말로 먼지가 털리도록 탈탈 털리기도 했죠. 그만큼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의 반향이 일어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폭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 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학과에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입학 정원의 10배가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지원하더니 3년이 지난 올해는 평균 경쟁률 19.4대 1을 기록했죠. 그동안 입학 정원이 늘었음을 고려하면 2배가 넘는 증가세입니다. 40명을 뽑는 보르도 대학교 한국어과에는 1117명이 몰려 경쟁률 28대 1이라는 기념비적인 수치를 달성하기도 했죠.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어는 프랑스 대입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 제1, 제2의 국어로 필수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어가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 초중등학교는 그림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대학교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초중등학교는 총 17개, 그리고 총 22개의 대학교에서 의무 교육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어 한국어학과가 폐지되거나 애초에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특히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한국학과 및 한국어과에 지원하는 학생 수의 증가는 다른 발전을 불러왔습니다. 입학 정원도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맞춰 처음에는 계약직 강사의 수가 늘더니 이윽고 부교수와 정교수로 이루어진 전임 교원 수도 늘었죠. 프랑스에서 계약직 강사는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닌 이상 한 학교에서 6년 이상 근무할 수 없는데요. 보수도 호봉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임 교원은 다르죠. 프랑스의 고등교육 공무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며 이들의 호봉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전임 교원을 한 명 채용하려면 그만큼 프랑스 교육당국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현재 프랑스 전역의 한국학 및 한국어 분야 전임 교원은 30명에 달합니다. 90년대에는 8명,
2002년에는 고작 13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죠. 한국학 전공에 사람이 몰리면서 입학생 선발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성적과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 성적은 당연히 높아야 하고 외국어 실력 및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진 학생들만 한국학과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보다 잠재력 있고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한국학과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이 높아지면서 강의 수준도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죠. 소수이기는 하지만 전에 없이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를 희망하는 한국 관련 전공 학부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를 끌어내는 원동력, 즉 프랑스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역시나 한류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뷰티 산업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기업들의 성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된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학창시절의 우연한 계기로 한국의 스타 혹은 문화 콘텐츠의 팬이 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한국어를 독학하는 단계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진지하게 한국학을 전공할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모님 세대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보수적이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선호하는 편이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100년이 넘도록 한국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1980년에 프랑스 파리에 유럽 최초의 한국 문화원을 열고 정부 주도로 문화교류에 나섰지만 현지인들의 주목을 받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죠. 에펠탑 맞은편 트로카데로 광장 인근 건물 지하실에 마련한 한국문화원은 비좁은 데다 비가 셀 만큼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규모가 10배나 큰 파리 일본 문화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늘어났고 2010년을 전후하여 마침내 폭발하면서 한때 프랑스 예술계를 사로잡았던 자포니즘은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은 일본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접했고 일본 문화는 프랑스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을 선택했죠. 한불 양국은 현재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돈독해진다면 한국에 대한 국가 선호도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한류의 목도 크지만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가 불모지이던 시절부터 한국학과를 위해 분투한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크 오랑주 교수인데요. 마크 오랑주 교수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 전쟁이나 군사 독재 외에는 떠올리는 다른 것이 거의 없던 시절 프랑스에서 고군분투하며 한국학을 일군 1세대 한국학자입니다. 그는 학생 부족 등으로 한국학과가 폐지될 뻔한 여러 위기에서도 프랑스의 한국학이 유지 및 발전하는 데 여러 국면에서 기여한 프랑스 한국학 발전의 숨은 공로자이자 산 증인입니다. 대학 때 택했던 중국어 수업이 너무 붐벼 사람이 없는 한국어 수업에 얼떨결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그의 못 말리는 한국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그는 한국에 올 때마다 늘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국인 딸을 입양하기도 했죠. 지금은 50이 넘은 한국인 딸이 2살일 때 한국에서 입양해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랑주 교수가 딸에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참 좋은 나라라고 설명도 많이 했지만 딸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국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위가 한국 관련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열성을 보인다고 하죠. 오랑주 교수는 파리 7대 한국학과에 몸담았었는데 초반에 학부생이 전체에 달랑 3명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명으로 100배 이상이 늘어났죠. 그는 은사였던 이옥 선생님의 한국 내 인맥을 통해 한국 관련 자료를 많이 모았고 대학 측에 한국인들이 프랑스의 한국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줘서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대학 측이 한국학 교수와 강사들의 임금을 절반으로 깎으려고 해 싸워서 막아낸 적도 있죠. 막강한 중국학 전공 교수들과 예산 배분을 놓고 싸운 기억도 많다고 합니다. 70년대에는 파리 7대 연구부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학의 유지 발전을 위해 힘을 더했던 오랑주 교수입니다. 프랑스를 사로잡은 한류와 오랑주 교수의 노력으로 오늘날 한국어는 많은 프랑스인들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유구한 프랑스 발악기인 일본은 완전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콧대 높은 프랑스까지 사로잡은 한류가 자랑스럽습니다.